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해보자. 지수로그요, 지수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 소단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수로그. 결국 지수로그 공부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개념을 확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갖고 이때까지 계속 써왔던 건데, 한번 볼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지, 그치? 그치?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지수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이 n이 이게 지수라고 했고, 얘를 미시라고 불렀었지,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2번, 2, 여기 3번, 3, 여기 n번, n 이렇게 곱해진 횟수, 그치? 곱해진 횟수였어.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수는 곱해진 횟수였다고. 그럼 횟수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잖아, 그치? 그럼 그런 수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야? 고1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뤘던 지수의 형태는 반복해서 곱해진 횟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거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범위잖아. 실수범위, 그치? 근데 얘가 함수 표현이 가능한 게, 봐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전체 값은 4가 될 것이고, 3을 집어넣으면 전체 값은 8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떤 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달라지겠지, 그치?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여기를 x로 놓고 나온 결과를 y로 놓으면 이렇게 함수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려보면 1을 넣었을 때는 2의 점이 찍힐 거고, 2를 집어넣으면 4의 점이 찍힐 거고, 3을 집어넣으면 8의 점이 찍힐 거야, 이렇게. 근데 함수가 우리가 지금 실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어느 범위에서만 조사를 한 거야? 자연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한 거지, 그 뒤에서 배울 수열하고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역시 이 사이에 있는 x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x값이 여기 있을 때의 함수값을 조사한다면 한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수원을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x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수가 1부터 2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 자리 지수가 원래는 자연수에서만 국한돼서 여러분들은 고1까지 공부했는데, 이 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이러한 그래프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수를 가지고 하는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이 뭐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거죠. 지수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a의 x제곱하고 a의 y제곱을 곱해. 그럼 얘는 a를 x번 곱한 거고, 얘는 a를 y번 곱했으니까 합쳐서 x 플러스 y번 곱했지, 그치? 그거를 a의 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밑이 같으면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배웠다고. 자, 이번엔 나누기를 해볼 거야.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봤어. 어떻게 봤냐면 x가 y보다 클 때와 x가 y랑 같을 때와 x보다 y가 클 때, 결론부터 먼저 적어볼게.
얘는 x에서 y를 뺀 이런 놈이었고, 얘는 같은 놈들, x, y 같으니까 얘하고 얘 같을 거 아니야? 같은 거 나누면 얼마? 1이죠. 이번엔 a에 y 빼기 x 분의 1. 이렇게. 이게 왜 그랬냐면, 2를 만약에 4번 곱한 거에서 2를 2번 곱한 걸 나누라고 하면 2의 4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 곱하기 2로 나눌 거라서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2가 몇 번 남아? 2번 남지. 우리는 이거를 2의 4 빼기 2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얘였어. 자, 이번엔 2의 4제곱을 2의 4제곱으로 나누면 당연히 똑같은 거 나눴으니 이거 얼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얼마? 1이 되는 거죠. 2의 제곱을 2의 4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치? 그러면 쟤는 2의 제곱분의 1인데 얘를 2의 4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 그치? 그게 얘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왔다고.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2의 3승을 2번을 곱해. 그럼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이잖아. 그치? 2번이니까. 그럼 쟤는 결국 2의 얼마? 3 더하기 3이니까 2의 6번이야. 이걸 그냥 2의 3 곱하기 2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AB를 그러니까 A 곱하기 B야. A 곱하기 B. 여기 X제곱을 하면, 이거는 A의 X제곱에다가 B의 X제곱을 곱한 거랑 같아. 이건 뭐냐면, 2 곱하기 3을 4제곱을 해. 그럼 쟤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되지, 그지? 그럼 이걸 우리는 2가 몇 번 곱해지고 4번 곱해졌어. 2가 4번. 3이 몇 번? 4번 곱해졌어. 3이 4번.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워왔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배울 지수법칙은 이 녀석인데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누구만 지금 달라지고 있지? 요거 나눗셈. 나눗셈을 이 녀석 대신 x, y의 대속 판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지? 자,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보세요. 자, 우린 얘를 지수라고 불렀고 얘를 미시라고 불렀어. 처음에 얘는 자연수 범위에서 출발했어. 왜? 반복해서 곱해진 횟수였으니까. 그때 밑은 그냥 그 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이기만 하면 돼. 됐죠? 자, 근데 이제 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할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수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자연수 쟤는 뭐야? 양의 정수죠. 그 다음에 뭐 있지? 0
음의정수. 요걸 유리수라고 하죠. 아니, 정수라고 하죠. 정수라고 하고,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하고, 그냥 분수죠. 분수, 소수. 이렇게 나눠서 이 녀석을 유리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리수에 또 반대되는 건 무리수가 있을 거야. 이걸 합쳐서 뭐? 실수라고 하지, 그지? 실수의 반대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허수라는 게 있어. 이걸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체계 전체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우리는 정수 범위에서 지수가 정의됐었는데, 그지? 이제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볼까, 지수를? 그리고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건데, 유리수가 되려면 유리수란다. 미안해. 정수가 되려면 자연수는 우리가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0하고 음의 정수. 얘를 관찰하면 돼. 0하고 음의 정수. 그러면 저 지수 법칙이 정수 범위에서도 성립한다고 본다면 우린 0일 때도 성립하고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n제곱하고 A의 0제곱을 곱해. 이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지. 물론 A의 0제곱이라는 거는 자연수 범위에서는 생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냥 일단 된다고 생각한다면 걔는 A의 n제곱이 되지. 왜? n 더하기 0은 n이니까. 그런데 봤더니 얘가 되는 거야. A n제곱에다가 A 0제곱을 곱했더니 A n제곱이 돼.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1이라는 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래 이런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수 법칙을 정수 범위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A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하자. 이게 바로 정의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A 0제곱이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0을 알아봤으니까 음의 정수에도 서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해. 역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 A의 n 플러스 괄호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것이고, 쟤는 A의 0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 A 0제곱은 우리가 얼마라고 약속을 했어? 1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둘이 곱했더니 1이 돼. 그럼 서로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역수 관계라는 거지. 역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과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얘도 약속을 하자, 이거. 그러면 자연수일 때 이미 성립했었고 0일 때도 지수법칙 성립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A 0제곱이 1이 되면 그때부터 성립할 것이고, 자, A-n제곱을 A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하면 또 역시 음의 정수에서도 지수법칙이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수가 되는 이 순간 일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 그런데 니네 만약에 x에다가 0을 곱해서 4를 만들 수 있어? 없지. 그럼 x는 0분의 4도 안 되는 거지.
그치,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아, 분모에 0이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자 봐봐. 밑은 실수 A였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A는 0이 아닌 실수로 바뀌는 거야. 0이 아닌 실수. 자, 정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정의해야 되거든. 얘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요런 놈들이 보인다면 요런 놈들이 아,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 그쵸? 근데 걔는 0 되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A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미세 범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이제 유리수로 갑니다. 유리수로 가면 자,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루트 2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곱하면 2 되는 수야. 세제곱근 2 그러면 세제곱하면 2 되는 수야. n제곱근 하면 n제곱 하면 2 되는 수. 자, 이렇게 정의하거든? 자, 루트 2 제곱하면 2 되는 수. 세제곱근 2 이거 이따가 다시 자세히 배워. 세제곱근 2 하면 세제곱하면 2 되는 수. n제곱근 2 하면 n제곱하면 2 되는 수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n제곱하면 a 되는 수지. 얘를 n제곱을 하면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 저 지수 자리에 유리수, 분수죠? 이런 게 있다고 치잔 말이야. 여기다가 n제곱을 하면 a에 n분의 1 곱하기 n이 되니까 그냥 a가 돼버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얘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지, 그치? 자, 얘도 약속이야. 인정하기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m제곱근 a의 n제곱이야. 그럼 쟤는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수죠. 요거를 m제곱을 해. 그럼 a의 n제곱이 되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자.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 n분의 n이야. 요걸 m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역시 얘하고 얘도 같은 거네? 이렇게 이해가 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역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잔 말이지. 되죠? 그러면 자, 잘 봐.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제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세제곱을 해보자. 그냥 루트로 갑시다. 루트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죠. 루트 4 얼마야? 2지.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 놈을 이용해서, 요 놈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2분의 1이 1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쟤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얘는 5답이 나올 수 있지, 그치?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 지수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 알겠죠? 자, 근데 마무리. 이제 뭐 남았어? 실수 남았지? 이제 실수로 가는 거야. 실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실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에 뭐 3에 루트 2승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봐봐. 이 루트 2라는 게 1.4142 땡땡땡땡땡 이게 끝이 나지 않는 수라고. 무리수라고. 그치? 그러면 어쨌든 3에 이렇게 놓으면 봐봐. 지수가 이렇게 3에 거듭 y는 3의 x제곱이라는 이런 3의 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꼴이 있었을 때 여기 1하고 2 사이에 어딘가에는 1.4142 땡땡땡땡 한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놈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 함수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값 자체를 끝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1, 그러니까 1.4, 1.41, 1.42, 1.42 이런 식으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결국은 한 값으로 다가가더라 이거야. 나중에 이제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수학자들은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하자. 그래서 지수가 실수일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그런데 이미 유리수 범위에서 미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이 됐지? 0보다 크다까지 확장이 됐지, 그치? 여기서도 얘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교과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 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계산기에다 계산을 해봤더니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뭐야? 고등학생한테 증명하지 않고 줄 테니까 니들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 알겠어? 그런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네들은 노란색으로 썼는데 나머지 하얀색으로 썼지, 그치? 얘는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시험은 여기서만 출제돼요. 여기서만 시험이 출제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고딩들한테는 여기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맨 처음에 지수는 반복해서 곱해진 횟수였어. 그래서 자연수였어. 근데 이 자연수 갖고 이제 썼던 지수 법칙에서 요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지? 정수 범위를 확장을 해봐. 저 빼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뺀 결과는 0이 될 수도 있고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정수 범위를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a 0제곱이 1이고 a-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이 상황을 약속해야만 지수 법칙이 가능해지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에 2제곱 나누기 2에 4제곱을 하면 2에 그냥 2 빼기 4로 쓰겠다는 거야.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치? 이거를 어떻게?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러면 답이 맞지. 그치? 이런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얘네 둘을 정의하고 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놈들에 의해서 분모는 0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따라서 a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미세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다시 이제 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요. 역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정의하고 가야 되고, 그때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저 녀석이 뭐가 생길 수가 있다고?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안전 모드로,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만 생각해봐.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너무나 무난하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놈은 이렇게, 이런 놈은 이렇게
고쳐서 이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듭제곱근이거든. 거듭제곱근의 표현을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지? 자, 그래서 결국 봤더니 미세 범위가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 실수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 거꾸로 지수가 미세 범위는 실수에서 0이 아닌 실수, 0보다 큰 실수 이런 식으로 범위가 축소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A가 이제 0보다 큰 상황이 됐잖아. 자, 그리고 여기를 봐봐.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 X, Y 지수 자리는 뭐까지 확장이 된 거야?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보시면 자연수일 때 한 번, 정수일 때 한 번, 유리수일 때 한 번, 실수일 때 한 번 이렇게 지수 법칙을 쓰고 있어.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치? 그 차이점은 자연수일 때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차이가 날 뿐이야. 나머지 얘랑 다 똑같아. 그치?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냐면 여기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x, y가 정수야. 0보다 커, 0보다 커, x, y가 유리수야. 0보다 커, 0보다 커, x, y가 실수야. 이런 식으로 그 위에 한 줄만 바뀌는 거라고. 되죠? 아무튼 a가 양수가 되고 b가 양수가 됐어. 그리고 x, y가 실수가 됐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지수 법칙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듭제곱근조차도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 자, 그럼 이제 다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용어가 좀 어렵죠. 거듭제곱근. 자, 먼저 읽어볼게. A의 n제곱근의 정의 그랬어. 정의 그랬으니까 약속이야.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다른 말로 2 이상의 자연수 뭐 이런 얘기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X. 그죠? 그 수 X.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X. 곧 이거를 만족하는 X. 같은 말이지, 그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X의 N제곱은 A. 다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X의 N제곱은 A. 같은 말이야. 말장난이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자,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이 X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근이라 한다. 그럼 A의 N제곱근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A의 N제곱 근이야. A의 N제곱 근이야. 한 번 더. A의 N제곱 근이야. N차 방정식을 풀어준 거야. 돼요? 그러면 잘 봐. 만약에 A의 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A의 제곱근 이렇게. A의 세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4제곱근.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 X를 A의 N제곱근, X를 A의 N제곱근, X를 A의 N제곱근, X를 A의 N제곱근.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바로 식을 쓰세요. A의 N제곱근 이런 식으로. 됐지? 뭐뭐의 n제곱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뭐의 n제곱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
알겠어? 요 표현만 잘해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되는데, 요 표현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용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숙지. 저렇게 부르고 약속을 하는 거야. 2번.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관계 그랬는데, 자, 이거 A의 N제곱근 그랬으니까 역시 이 식에서 나온 X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N제곱근 A, 얘를 N제곱근 A라고 읽는다고? 아까 우리가 했었지, 그치? 유리수 지수 하면서. N제곱근 A는 무슨 차이냐? 자, 잘 봐. 얘네 N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의 개수는 몇 개야? N개야. 그러면 이 N개 중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어. 이건 언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정식에서 배웠어. 그쵸?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어. 어쨌든 개수는 몇 개야? N개야. 그치? 그런데 거기서 실근의 개수 그랬지. 실근만 관찰한단 말이야. 실근만. 자,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 왕관이 있어. 이 왕관은 누가 써야 돼? 왕이 써야 되는 거지. 왕한테만 주는 기호지, 그치? 아니, 왕한테만 주는 특권이지, 그치? 실근에 대해서만 쓰는 기호가 바로 N제곱근이야. 요 놈은 X의 N제곱이 A의 실근인 거야, 실근일 때만 저 기호를 써주는 거야. 왕관과 같은 존재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얘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거 한 게 아닌가요? 자, 잘 봐. 여러분 보시면 y는 x가 있어. y는 x 세제곱이 있어. 여긴 당연히 얼마? 1이겠죠. 여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x의 5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냐면 1보다 작은 수는 반복해서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분의 1이지만 3분의 1을 3번 곱하면 얼마가 돼? 27분의 1이지, 그치?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적어지는 거야. 근데 1보다 큰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커진다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어쨌든 간에 이 그려진 그래프 전부 다 원점 대칭인 함수지, 그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관찰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거야. 1차든 3차든 5차든 간에. 그쵸? 그때 이 녀석은 함수에서 x의 n제곱하고 이놈을 연립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근이라는 건 실제로 교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몇 개 있어, 실근이? 한 개 있지, 한 개. 여기도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쟤는 xn제곱 이퀄 xn제곱 이퀄 a의 실근을 n제곱근 a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녀석이 그냥 한 개야. 그냥 얘가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얘도 뭐야?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뭐야?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기 n제곱근 a니까 여기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야. a가 음수인 상태야. n제곱근 a야. 여기. 됐지? 그럼 선생님, 잠시만. 아까 이거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이 이렇게 유리수 지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는데 음수가 되면 되나요? 여기가 홀수일 때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짝수일 때 발생해. 그래서 유리수 지수 바꿀 때 짝수일 때를 고려해서, 그제? 홀수든 짝수든 다 되게 만들게 하려고
밑을 양수 범위만 제한한 거야. 그래프에서 지금 바라보는 실근의 개수 할 때는 상관없어. 자, 봐봐. 그래서 y는 ay 교점. 그때 그 자리의 x값은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여기 n제곱근 a야.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실근 한 개만 존재해. 그런데 우리 방정식에서 x n제곱은 a 그러면은 근의 개수를 n개로 약속을 했잖아. 사실은 그건 뭐야? 실근과 허근을 더해서 n개란 얘기야. 근데 실근 몇 개 나오니? 한 개 나오죠. 그쵸? 그치? 한 개 나오지? 그러면 얘는 뭐야? 나머지 n-1개가 허근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여기도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그치? n-1개가 허근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한 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자, 조심해야 돼. 자, 지난번 선생님이 말을 한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x n승이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지, 그치? 이건 n중근이야. n중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만 n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굳이 얘기한다면. 똑같은 근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실근의 개수는 한 개야. 그치? 종류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됐어? 그럼 n이 홀수이면 실수는 오직 한 개 있대. n제곱근 중에서 그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되는 건 오직 한 개 있대. 그거를 뭐로? n제곱근 a라고 나타낸다.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실근은 몇 개? 한 개인 거야. 한 개. 이해되죠? 실근 한 개인 거야. 자, 이번에는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자, 짝수일 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짝수일 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x제곱이야. 이게 x의 4제곱이야. 역시 여기 얼마? 1이야. 1보다 작을 때는 작아지고 1보다 클 땐 커지는 거죠. 육승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 y축 대칭의 그래프 그려져. 여기에 y는 a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이렇게 y는 a가 지나간다고 쳐봐.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여기 이 실근은 분명히 n제곱근 a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얘는 실근이 한 개 더 있단 말이야, 여기. 근데 얘와 얘는 뭐야? x값 자체가 y축에 역시 대칭이지, 그치? 따라서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요런 근이 한 개 더 생기는 거야. 그죠? 실근의 개수 몇 개야? 2개야. 그 0일 때는 0 하나야. 자, 봐봐. x의 4제곱이 0이야. x값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치? 다른 수를 4제곱 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실근 한 개야. 그치? 여기 실근 몇 개야? 없죠.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실근은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양수를 n제곱근 a라고 쓰고 음수를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양의 제곱근. 이건 뭐야? 음의 제곱근. 자, a는 0일 때는 0 하나뿐이야. 오타. 자, 0보다 작을 때는 a n제곱근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표로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그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0일 때는 빵. 0보다 작으면 없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여기도 n제곱근 a. 근데 a가 0이니까 0인 거야. 여기도 n제곱근 a. a 값에 관계없이 n제곱근 a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그
그 밑에 여러분들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 먼저 한번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지수의 확장인데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A가 뭐야? 0이 아니야. 그리고 A 0승은 1, A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 이렇게. 유리수 지수, 야 유리수를 확장했어. 아까 여긴 정수를 확장했죠? 유리수를 확장을 하면 A가 0보다 커.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하고 N제곱근 A가 같아요. A의 N분의 M제곱하고 N제곱근 A N제곱이 같아. 그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시다. 이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요거를 이제 암기하면 되는데, 일단 교과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거 2번을 한번 증명해 볼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전제 조건이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했지, 그치? a가 양수, b가 양수야. 그러면 n제곱근 a도 양수, n제곱근 b도 양수겠죠, 그쵸? 그치? 아, 왜? 이렇게 됐든 간에 요 녀석이 될 거 아니야. 요 녀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그래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보잔 말이야. 이 수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고 이 수는 n제곱하면 b가 되는 수야. 이 수를 n제곱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 그치?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n제곱해서 a 되는 수를 n제곱해서 얘는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n제곱해서 b 되는 수를 n제곱해서 b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야. 그럼 결국은 x n제곱 이퀄 ab가 되는데 이걸 다시 그려보면 홀수 차든 짝수 차든 간에 홀수 차든 짝수 차든 간에 이게 ab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b가 되죠. 여기가 n제곱근 a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a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수야. 그치? 그리고 이게 지금 x n제곱 이퀄 a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x는 뭐가 될 거냐면 n제곱근 ab가 돼. 왜?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니까 x도 양수거든. 이 중에 양수인 건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 그죠? 그치? 그 둘 다 뭐야? n제곱근 a잖아. 그래서 x n승은 ab를 풀어주면 x값은 n제곱근 ab가 된다고. 근데 아까 선생님 x는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곱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 또 x는 n제곱근 ab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 걔네들은 어때죠? 같아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어렵지, 그지? 증명이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증명 말고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숙지하기 좀 편하도록 다른 증명을 해볼 건데, A가 양수, B가 양수 그랬어. 그러면은 뭐야? 유리수 지수가 가능한 상황이잖아.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거야. 얘는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을 바꾸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A가 되지. 자, 1번 증명 끝. 그죠? 2번. 자, 쟤는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 제곱 이렇게 유리수 지수를 바꾸는 거야. 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A 곱하기 B의 이거네. 그럼 얘는 다시 거듭 제곱근을 고쳐. 돼요? 증명 끝. 훨씬 쉽지, 그치? 어때? 되죠? 자, 3번 갈게요. 3번 봤더니 요 밖에 있는 놈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에 있는 놈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전제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마무리 갑니다. 아, 2개 남았네. 자. 자, 보자. 안에 있는 놈은 A의 n분의 1 제곱이야. 그 안에 있는 놈이 얘야. 밖에 있는 놈은 이거야. 이렇게. 그럼 쟤는 A에 이거니까 A에 nm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또는 이렇게 교환해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m제곱근 a가 되고 거기 다시 n제곱근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하나로 통일해서 곱해도 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면 이 약분해도 되지, 그치? 쟤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봐봐. np제곱분 a의 np제곱은 n제곱분 a의 m제곱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뭐야? 공통인수를 지울 수 있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같이 곱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좋은 거 언제 많이 써먹냐면 이런 게 있어. a란 수가 만약에 루트 5가 있어. 이렇게 b라는 수가 세제곱근 10이야. C라는 수가 6제곱근에 120이라고 하자. 이거 유명한 문제인데, 그죠? 자, 이거의 대소를 갖다가 판별하래. 그러면 여러분 루트 5, 세제곱근 루트 10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때 뭘 할 거냐면 여기가 2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긴 3이 있는 거고 여긴 6이 있지. 2하고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6이죠. 그래서 6으로 바꿀 거야. 여기 원래 2가 있었던 거에다가 3을 곱한 거야. 여기다가 세제곱을 해줘. 여긴 3이 있던 거에다가 2를 곱할 거야. 제곱을 해줘.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그럼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25가 되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죠. 요 값은 그대로 12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1등. 이게 얼마? 2등. 이게 얼마? 3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고. 요럴 때 써먹는. 되겠어? 자, 그래서
거듭제 요건의 이 성질을 아까 첫 번째로 증명했던 그 증명, 교과서 보시면은 그 증명이 도배가 돼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야.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놈을 다 재해석을 하면, 자, 무슨 조건 하에서는, 이 조건 하에서는 거듭제곱근과 누가 동일한다? 누가 동일해진다? 유리수 지수가 동일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이렇게 편안하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 그치? 계산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특별히 따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지금 뭐 했어?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꾼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아까 숙지한 거잖아. 아까 약속한 거잖아. 그 약속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막 특별히 공식화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 푼데 일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수 확장하면서 했던 이 약속을 이용해서 얘를 편안하게 증명해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다 했는데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제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해를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왔다 갔다 정신없게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 지수란 단원에서 처음에 거듭제곱근이라는 용어를 배워. 거듭제곱근은 뭐냐면 A의 n제곱근, 다시 얘기해서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X, 그치? 거기서 실근을 n제곱근 A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죠? 통틀어서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자, A의 n제곱근과 이거의 차이는 뭐라고? 이거는 뭐야? 실근이야, 실근. 그래서, 이놈의 근의 개수는 n개이지만, 실근 얘는 n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개수를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 n값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본단 말이야. x의 n승은 a라는 걸 할 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근이 하나 있어.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실근이 n제곱근 a가 하나 있어.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허근이야. 되죠? 이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허근의 개수가 n-1개가 되겠죠. 0일 때는 뭐 중근이니까 전부 다 0인 거고. 자, 여기서는 실근이, 자,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죠.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이 n제곱근 a,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n제곱근 a, 음의 제곱근, 그리고 나머지 허근. 여기는 실근 1개, 빵 1개,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요 녀석이 성립하니까 빨리 거듭제곱근을 뭐로 고쳐라?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그냥 계산해라. 그럼 이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수 확장할 때 어떻게 했다? 정수까지 범위로 확장할 때는 밑이 0이 아닌 상태에서 a의 0승을 1이라고 a의 마이너스 n승을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해줘야 된다. 자, 유리수로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a의 n분의 1제곱과 n제곱근 a가 같다. a의 n분의 m제곱과 a의 n제곱근 a의 m제곱이 같다라고 정의해줘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중딩 때 배웠던 그 지수 법칙 말고 여러분들은 미시 같은 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미시 같은 데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 지수의 지수승은 지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 수의 곱의 지수 형태는 각각의 지수 형태의 곱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연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게 지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을 전부 다 정리해 드렸어.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 필수 문항 먼저 풀고 그 문항을 푼 다음에 수능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수능형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도약을 해서 2등급, 3등급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수업이야. 그치? 그래서 그 수업에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풀 것 같은 대표 유형을 풀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주제들만 먼저 살피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뭐 잡스럽게 막 이렇게 무조건 많이 이렇게 가는 거를 지양하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자신감을 회복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 돼. 알겠죠? 최소한 선생님하고 하는 것만큼은 반복을 해서 빠르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 아시겠지?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